이 보형물에 의해서 턱뼈가 부식이 되었고 턱뼈가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가 왔습니다. 재건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턱끝 보형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도재훈입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턱 끝에 이제 보형물을 넣었다가 제거를 했는데 예전보다 무턱이 조금 더 심해졌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기분상의 문제일까, 무턱이 조금 더 심해질 만한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저널들도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어요. 지금 이렇게 충혈이 되고 굉장히 터졌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보형물을 넣은 이후 혹은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런 뼈가 이로전이 되었다라는 논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고 나왔는데요. PRS라는 학술지에서 2018년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PRS라는 저널 자체는 정통 성형외과 학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널은 이제 15명의 환자를 이제 플랜을 짜서 턱 보형물을 삽입을 하였고 1년 뒤에 과연 이제 턱뼈가 이렇게 녹았냐 아니냐 그걸 갖다가 테스트 해본 아주 간단한 논문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메솔로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가 이제 나왔는데요. 입 안쪽으로 보형물을 이제 넣었다고 돼 있어요. 크게 뭐 안쪽으로 넣고 바깥쪽으로 넣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형물을 넣는 방법은 흉터가 밖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피하는 편이고, 대부분이 이제 입 안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입 점막을 통해서. 이 실험에서는 어쨌든 똑같이 입 안쪽으로 점막을 통해서 수술을 했고 15명의 환자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수술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넣어봤다. 보형물의 종류는 소프트 실리콘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15명의 환자에서 턱끝 보형물을 넣었고, 그 중에서 1년 뒤에 14명의 환자에서 이제 눈에 띌 만한 이로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전이라는 부분까지는 아닌데 0mm, 그러니까 거의 안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진상에서는 아래쪽이 좀 약간은 녹은 듯한 음영이 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면적이 제법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보형물을 썼느냐, 뼈가 얼마나 단단하느냐, 혹은 이제 그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주변에 어떤 염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들이 있었느냐,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갖다가 제외를 하고서라도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는 뼈를 녹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논문은 턱끝에 대한 보형물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했었다 라는 부분이 사실 좀 고백을 해야 될 만큼 좀 충격적인 그런 저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논문상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턱 보형물을 넣는 자체가 미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1mm, 2mm 이렇게 놓는 것은 크게 개의치 말고 이제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저널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이제 다른 저널에서도 조금은 이제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요겁니다. AJO라는 저널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치과 의사가 파노라마 CT나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 보다가 턱끝 보형물에 의한 이로전이 일어난 케이스를 갖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4명의 환자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4명의 환자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이 굵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비었어요. 이 보형물에 의해서 턱뼈가 부식이 되었고,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턱뼈가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가 왔습니다. 제가 요 모형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뼈의 모양입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턱은 이렇게 끝쪽이 살짝 돌출이 되어 있고 뼈막에 의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아닌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논문에서 소개해 놓기를 부식이 된 정도가 너무 심해서 성형외과에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제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치과에서는 요청을 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그 부분이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턱뼈 자체가 두동강이 나서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뼈를 좀 재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답변이 와서 환자가 치료를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환자가 그 치료를 시작할 때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뭐 아주 가벼운 충격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 턱 끝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재건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라고 한다면은 어떤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지 나오진 않지만은 제가 이제 유출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 보형물이 있죠. 또 인공 보형물을 갖다가 이렇게 턱을 연결을 해주는 인공 보형물을 삽입을 하고 거기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줬을 때 뭐 100%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보형물을 넣기만 넣어봤지 그걸 제거를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을 때는 그걸 제거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제거를 해서 뼈가 침식이 됐다든지 혹은 뭐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듯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 논문의 결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용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턱끝 보형물을 넣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심각한 부작용까지만 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이런 동의서를 꼼꼼히 받는 편이에요. 환자분들한테 겁을 주기 위한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환자분들은 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실 때 사실상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런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하나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에 빨리 오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거나 시간을 어떻게든 끌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간단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위에도 그러면은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런 이로전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저널들을 찾아보고 했을 때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거나 뭐 개인적으로라도 아시고 싶다 혹은 그런 저널을 갖다가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